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0억 1,877만 9천원이 감액된 139억 2,759만 9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240만원과 공도 마정도로 소로 3-86호선 개설공사 등 18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8억 9,400만원을, 도시재생 사업에 2,656만원을,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에 5억 1,196만원을, 행정운영 경비로 3,1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49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지원으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50쪽에서 151쪽 예산서 1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 소로 3-86호선 개설공사는 대림농산 주 진입로와 공도 마정리 방충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2천만 원 중 8억 7천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52쪽에서 153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공도 숭도도로 중로 2-2호선 개설공사는 공도 숭들이 우방 IUCL 아파트에서 운결이 농어촌도로 10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 중 7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 중인 사업으로 부족한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54쪽에서 155쪽과 예산서 1에서 2쪽입니다. 공도 숭도도로 중로 1-3호선 개설공사는 공도 숭들이 이룬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 내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원 중 28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56쪽에서 157쪽과 예산서 2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안성 인지도로 중로 2-2호선 및 소로 2-9호선의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 발견 배상금으로 토지 사용 임차료 2,400만 원과 기개설 완료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1억 원 등 총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58쪽에서 159쪽과 예산서 2쪽입니다. 안성 신세연도로 대로 3-1호선 개설공사는 삼정 그린코어 아파트에서 국도 38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8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60쪽에서 161쪽과 예산서 2쪽입니다. 안성 옥산도로 대로 1-2호선 개설공사는 안양 택지지구로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정체를 해소하고자 안양 택지지구에서 국지도 23호선 건지교차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실시 설계 용역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62쪽에서 163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대로 3-1호선 개설공사는 국도 38호선 교통량 분산 및 정체 해소를 위하여 진사도로 중로 1-15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0억 원 중 2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 용역 중인 사업으로 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64쪽에서 165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일축 주천도로 소로 2-62호선 개설공사는 일축 초등학교 앞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 중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 용역 중인 사업으로 보상비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66쪽에서 167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 소로 2-113호선 개설공사는 도기동 일원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 내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 용역 중인 사업으로 보상비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68쪽에서 169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공도 방축도로 개설공사는 공도 마정도로 소로 3-86호선 및 소로 2-54호선과 방축마을 해관을 연결하여 주민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원 중 시설 설계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70쪽에서 171쪽과 예산서 3에서 4쪽입니다. 대덕 명장도로 개설공사는 마을 내 도로가 일부 사유지로 인해 고질적인 민원 지역으로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6천만 원 중 실시 설계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72쪽에서 173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안성 아양도로 대로 3-1호선 외1 개설공사는 아양 택지 개발로 인하여 증가하는 교통 수요와 기존 시가지 내 교통 통행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대교에서 소방서를 거쳐 안성경찰서 앞 회전 교차로까지 시도 8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0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74쪽에서 175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 중로 1-17호선 개설공사는 아양 택지지구와 시가지 내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대교에서 도기동 소대 국지도 57호선 3거리까지 시도 27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1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76쪽에서 177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원고 반제도로 대로 3-5호선 개설공사는 국도 38호선 정체 해소와 인근 시군 지역 간 통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도 만전리 지방도 321호선에서 평택 용의동의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0억 원 중 실시 설계 용역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78쪽에서 179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공도 용도도로 개설공사는 용머리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공도 기업단지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서 통행의 위험성 해소와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농어촌도로 302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5억 원 중 실시 설계 용역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80쪽에서 181쪽과 예산서 5쪽입니다. 공도 숭도도로 개설공사는 공도 숭들이 이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로 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 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현재 공사 중인 숭도도로 중로 2-2호선과 농어촌도로 202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2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82쪽에서 183쪽과 예산서 5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소도 2-1호선 개설공사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일방 통행에 따른 통행 불편으로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84쪽에서 185쪽과 예산서 5쪽입니다. 대덕 건지도로 소로 3-3호선 외1 개설공사는 건지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기존 마을 안길이 협소하고 대부분이 사유지로 인한 기반 시설이 미정비되어 통행 불편으로 인한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총 사업비 19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 설명서 186쪽에서 187쪽 예산서 5쪽 6070 거리 유지 관리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6070 거리 및 안성거 경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88쪽에서
189조, 예산서 5에서 6조, 민간 전문가 총괄 계획과 운영입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기획, 시행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인 총괄 계획과를 참여시켜 조정 전면을 실시하여 각 부서별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수당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90쪽에서 191조, 예산서 6에서 7조, 도시 디자인 및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의원이 심의, 자문 참석 수당과 경관 시설물 공공요금, 주민 참여 예산을 건의된 장기로 78번지 경관 개선 사업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등 3억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에서 193조, 예산서 7조 경관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도로변 경관 조명, 교량 6개에 설치된 홍보 시설물 등 노후되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 보수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에서 195쪽, 예산서 7에서 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 출장료비, 문서 3단계 구입 등 2,8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96쪽, 예산서 8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부서 운영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97쪽에서 198쪽, 예산서 8에서 9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하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공모로 제안된 복남동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 운영,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6,0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1쪽에서 202쪽, 예산서 1조,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성남 옥천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인 도비보조금 6천만 원과 일반 회계에서 지원된 특별회계 전입금 4억 6,079만 1천 원 등 5억 2,0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3쪽에서 204쪽, 예산서 1조, 복남동 지역상생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주민제한 공모 사업으로서 박두진 시인을 매개체로 한 문화 콘텐츠 발굴과 관광 코스 개발을 통한 지역 상생 및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생사업입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한 지역문화 자산을 조사 분석하여 본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책자 제작, 전시회 개최 비용과 주민연화 강화 용역 비용, 시설협의 용역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05쪽에서 206쪽, 예산서 1조,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상 사업에 대해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사업 제안서 작성 및 컨설팅 교육을 위한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을 운영을 위하여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에서 208조, 예산서 1에서 2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주민에 의해 건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시와의 소통의 역할을 담당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5,0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09쪽에서 210조, 예산서 2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성남 옥천 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년도 일반 회계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적 검토 보고는 기재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지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민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에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그 공사 계획을 진행할 생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온 건지 아니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예상되는 도로를 다시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번 이제 본 예산을 편성한 거는요, 실제로 이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를 보니까 아마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근데 필요로 해서 도로를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아양동 잠깐만요. 그 뚝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85번지였나? 아양도로 대로 3-1호선. 네. 이거는 소방서 앞에 그 안성천을 지나서 다리를 만드는 그런 교량을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안성대교에서요, 네. 이제 시도 안성대교에서 또 소방서 앞을 거쳐서 그 이제 해전교차 있지 않습니까? 네. 예시장 앞에 거기까지 이제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거고요. 또한 그 안성천을 그 지나는 교량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량을요? 같이 그래서 이 교량을 롬으로 인해서 지금 저쪽 이제 CGV 앞으로 해서 네. 그 저기 삼정 아파트로 해서 그럼 38도까지 38도로까지 연결되는 연결이 도로를 만드시는 거네요?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때 얘기를 나왔던 게 화재가 일어나면은 그 뭐라 그랬죠? 우리가 최대한 거를 갈 수 있는 그 로즈 타임이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그 용어가. 화재가 일어나면 빨리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그래서- 보니까 잘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그래서 네.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도로의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보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서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그 도로 문제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아마 낫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집중 투자로다가 네.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일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이건 설명해 시간 고생하셨고,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 공도 쪽에 이제 도시계획 도로가 이제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구도 많고요. 또 근데 이제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7만여 명, 예? 공도 7만? 쪽 7만 정도 됩니다. 예. 지역구에 있는 공도 몇 명이에요? 인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네. 6만 명 넘었습니다. 6만 명? 이게 이제는 그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공도 지금 이렇게 전체 틀을 따져보니까 내가 보기에 한 1,000억은 되는 것 같아요. 700~800억? 전체 뭐 이렇게 도로라는 거니까. 정도로 뭐 이거 112억, 뭐 이거 송들이 80억, 뭐 380억,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뭐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니까 뭐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동북권도 인구가 일죽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요? 일죽 같은 경우에는 7,800명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9배 많은 거 아니야? 9배. 공도가 9배. 9배면은 저기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아까 일죽 8억 5천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9배에 85억. 근데 하여간 그 크다고 해서 너무 그쪽으로만 또 이렇게 몰빵을 하면 안 되고 그래도 고루고루 이렇게 뭐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인구 밀집도로 보면은 다
수도권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도 우린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 보면 충청도나 보면 작은 도시라도 가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쪽에도 뭐 도시계획이나 이 도로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도 이게 좀 조율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도 송들이 지금 이거 예산이 80억인데 확보가 75억인데 이번에 삭감이 19억, 20억이 저기네요. 이걸 어떻게 먼저 번에 다 쓴 건데 반납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152페이지. 공사는 총 사업비는 80억인데 확보액이 75억인데 5억을 세워서 근데 먼저 번에 확보액이 75억이랬는데 왜 20억을 삭감을 한 것도 뭐요? 먼저 번에 지난번에 삭감을 안 한 거예요? 지금 5월 이제 이번에 5억까지 확보를 해서요. 네. 5억까지 확보를 해서 75억 원이 확보가 되는 상황. 5억까지 해도 75억이라고요? 그러면 예. 5억을 확보 안 하고 그 지금 20억이 삭감이 됐는데 20억을 거기다 플러스 시키면은 100억이 되는 거나? 아니 95억이 되는 건가? 예. 그러니까 줄었는데 20억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80억 중에 지금 저는 5억을 예산을 세워주면은 이제 75억이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19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비교 증가하면 저는 삭감이 됐잖아요. 본 예.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올해보다 좀덜 그 비교를 해갖고 줄었다는 얘기지 삭감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 대비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어차피 8천만 원인데 작년도에 이거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세울 것 같으면은 26억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19억 5천 정도 이거 다 사업비 전체가 이제 확보가 되는데 지금 이제 5억 가지고 하면은 75억이 되고 이제 19억 여기서 예를 들어 10억만 했으면은 아니 10억만 했으면 80억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10억만 했으면은 이번에 10억을 세우면은 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80억 다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교 5억만 증가하면서 쉽게 한 9억 한 5천 정도만 저기면은 되는 건데 헷갈리네 나도 이거. 그냥 약간 그렇다고 치고 다시 연구를 해볼 테니까 특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특별하게 도시재생 특별하게에서 아까 이제 도비 6천만 원 하고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수익금이 4억 6천 원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합계가 5억 2천 원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봉남동 지역 상생 소규모 이렇게 해가지고 5억 2천 들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예. 과장님 도시에 대해서 하여간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하여간 그래도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지역구 의원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지금 동부권이라고 해. 지금 일죽, 죽산, 삼죽, 금강, 서운, 도계 거기에 이제 일동, 이동은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저는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좀 이제 잡혔는데
저 면단이라도 소규모 저기는 지금 웬만한 저 장기 미집행 도로 다 해제시켜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만들이 많잖아요. 왜 지금 맹지 만들어 놓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그쪽도 좀 시급한 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뭐 다만 뭐 한 10억, 20억짜리라도 뭐 이렇게 챙겨서 해주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이거 예산서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다 그냥 공도 쪽에 다 해고 니들 뭐 이런 거냐고 이런 소리 나오니까 그래도 좀 뭐 다 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좀 챙겨달라 이제 그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요. 대동 명당도로 개설 사업이야. 이거 새롭게 시설 결정을 하셔서 지금 추진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나 봐요. 그 임야 쪽에 제가 여기 현장을 잘 몰라서 여쭤봐요. 그 지도로 살펴보니까 그 안쪽에 있는 게 기업 단지예요? 뭐예요? 아니, 마을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게 이게 예, 예, 마을이에요? 마을이에요. 예. 농가 주택이에요? 예, 주택이에요. 네. 어디야? 여기. 주택 들어가는 입구 쪽이고. 아, 이게 그럼 주택이 여기 한 몇 호 정도 있는 거예요? 요 명단위가 한 90여 세대 됩니다. 90여 세대 한 22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안쪽이 90호가 된다고요? 아니, 좀 명당리 마을 아, 자체가 전체적으로. 90세대 됩니다. 예. 근데 이거 지금 도시계획 도로 결정의 필요성은 뭐예요? 여기가 그 인전 그 사유지가 초입에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네. 뭐 재포장도 했어도 그 소유자가 이제 다시 뜯어내라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파헤치고 좀 면에서 또 좀 뜯어내고 하는 아주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동네 분들하고 계속 마찰도 있고 또 다수민원도 이해에 저희도 좀 개설을 해달라고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상 시설 결정을 해서요.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민들도 이제 그 상류 지역에 주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다가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유지가 뭐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사유지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뭐 별도로 매입이 불가해요? 그거는 매입이 불가한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주민들하고 이제 마찰이 있기 때문에요. 일부는 고집적이로다가 뭐 통행을 못하게 하고 또 파헤치라 그러고 또 뭐 아주 장기적이로다 고질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면에서도 뭐 아스콘 재포장 했다가 다시 뜯어내라 그래서 또 뜯어내고 막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하도 이제 속상해서 이제 다수민원이로다가 한 2번씩 정도 이렇게 들어왔고 했던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일단 신규 사업 외에 들어온 지금 도로 사업 부분에 대한 그 사업별 좀 관리 카드 좀 가져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도 용도 도로 개설공사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도로가 이제 사도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도로가 옛날부터 민원이 많았던 도로인데 이 도로 소유주가 한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곱 명, 일곱 예, 명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제 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이게 도로 부지는 그 감정 평가에 비해서 그 현 시가에 비해서 보상가액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적습니까, 과장님?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 설치 허가 맡은 거는요. 네, 인근 지가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요. 네, 그럼 정상적인 그 토지 보상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5분의 1로다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7분의 그 토지주들이 좀 이렇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제는 뭐 용머리 초등학교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보드를 설치해달라, 또 그런 뭐 도로를 정비해달라, 그런 뭐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기부 체납을 요구를 했었고요. 또 아니면은 토지 사용도 승낙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는 지금 7개 기업으로 다 소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파산된 회사도 있고 또 압류, 가압류, 뭐 저당 설정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일치를 시키진 못해서요. 기부 체납도 안 되고 또 뭐 토지 사용도 승낙도 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계속적으로다가 민원이 있고 해서요. 또 기업 사도로만 이용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여기는 아주 공공용 도로로다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해서 매수해서 뭐 보드도 내주고 안전 그 거리도 확보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도로 공사를 개설함에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 지혜롭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제 대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도로가 지난번 추경 때 이 도시개발과에서 스마트 IC 및 연결도로 개설 사업 용역 이렇게 1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안성공도 평택 지제역 간 접근 체계 및 국도 38호선 상습 지정체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 IC 연결도로 개설 사업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 사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이 됐죠. 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희는 이제 스마트 IC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는 그 팜랜드 쪽에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여기다가 뭐 설치하는 거를 타당성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거는 별도로다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공도 IC 위치하고 또 이게 그 시장님 사업인 그 지제역까지 자동차 전용 도로 건설에 사업 구간에 한 1280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된다고 그 시장님 공약 추진 사항 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도 IC를 위치를 지정을 해놓고 이 공도 IC하고 연관해서 지제역까지 자동차 도로 건설을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충분하게 말씀을 이렇게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개설을 하겠다고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실시 설계 예산으로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 안성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380억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1380억 원에 육박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제역까지 이 자동차 도로 전용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 대안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하고 의논도 하고 또 주위 여론도 들어보고 또 예산 대비 이 도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나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그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 시장님 공약 추진 사항 보고서에 보면은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간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노선이나 하천 및 고속도로 횡단 및 입체 교차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발생되고 또 공도읍과 평택시 용의동을 연결하는 지역간 관련 기관, 평택시 도로공사, 경기도 등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지역 간 연결 도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다양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 추진 방식이 검토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을 하려면은 타당성 조사 영역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 계획이 재수립돼야 된다. 이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이 보고서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안성시 앞으로 도시계획 지금 설계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총 예산이 1,380억 원입니다. 그럼 이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은 용의동까지 고속도로에 다리를 놔서 용의동까지 당겨서 저 평택에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지만 그 도로까지 연결이 돼야 좀 효과가 있을 텐데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28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막대한 진짜 우리 안성시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한 1,380억 원의 이런 예산에 버금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또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면은 타당성 영역을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공도 IC가 지금 이 건설과에서도 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도 IC는 뭐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하고 여러 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사업은 2년여간의 용역 기간을 거쳐서 거의 확정되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 위치를 바꾸려고 그럴 때는 이거는 정말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지금 예산 편성은 지난번에는 이 도시개발과에서 공도 IC하고 이 도로를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됐지만은 이번에는 그냥 사업 부서만 변경돼 가지고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지난번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도 했고 삭감이 된 예산을 사업 부서만 변경을 해서 그대로 또 이것도 일부 구간만 이렇게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본의원은 다시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이 노선이 정말 타당한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기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일정한 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좀 지침을 정했어요. 네, 실시 설계비 세우고 보상비 세우고 공사비 세우고 연차적으로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던 도로 유선 위주로 해주라고 일단 지침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을 해드렸고 여기 이제 관련해서 설명서 176조 원곡 반제도로는 이미 예전에 도시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은 재산권의 거시를 받았어요. 제한을 받았어요. 그거 이제 늦게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8번 국도가 정체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안성에는 팜랜드라든가 스타필드가 개장함으로써
주말에는 많은 그 교통 혼잡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는 기존에 오랫동안 한 것을 지금 늦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이 이런 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공도에서 지금 팜랜드 가는 도로 그 예전에 특혜역 줬다고 제가 많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쌍용 2단지나 지금 저 공도 그 스타허브 그 공동주택 하면서 그 밑에 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런 사업들도 진작에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도시계획도로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미 80억이라는 돈을 쓰고 이 뒤늦게서 이제 이걸 한다는 거 보니 예산이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간에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이 단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좀 우리가 어떤 사업이 되는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좀 저희들이 지향해달라고 그냥 부탁의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나 명분을 살려서 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정말 그 저희 의회에서 이 많은 예산들을 승인해주고 또 의 스스로가 삭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반제도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반제도로는 뭐 시장님 공약 사업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이제는 도시계획 시설로다가 결정된 사항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보니까는 저희 부서에 무진장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금 이 도로를 해달라는 전화가요 아주 굉장히 빗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뭐 저희가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거를 설계를 해서 또 평택시에 또 사실 평택시와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게 고속도로를 옮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내므로 인해서 평택시가 상당히 또 이득이 소통의 원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평택시에서도 부담을 한다든가 또 경기도에 주재해서 뭐 도비도 일부러 받아낸다든가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해보면은 뭐 총사업비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평택시에 좀 압박 좀 해서 사업비를 좀 평택시에서 받아낸다든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땅 거 사업 유천 치수장하고도 뭐 협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요즘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또 공도가 도시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까는 굉장히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74억 1,54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1억 4,92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예산요구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용지 및 주택 판매 수익으로 동항2 산업단지 분양대금 67억 4,74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예산요구 설명서 4쪽 이자 수익으로 공공예금의 예치로 발생된 예금이자 수익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예산요구 설명서 5쪽 기타 영업의 수익으로
변상금 및 의약금 수익과 기타 영업의 수익을 존치 과목으로 각각 1,000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에서 22쪽 예산요구 설명서 6쪽 전기 손익 수익 수정 이익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따른 존치 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 예산요구 설명서 7조 순세계 인용금으로 602억 6,7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에서 27조 예산요구 설명서 9쪽입니다. 인건비 및 직무 수행 경비로 보수, 직급 보조비, 특정 업무 수행 경비 등 인건비 2억 1,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에서 28조 예산요구 설명서 10쪽입니다. 조직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등 물건비 4,5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예산요구 설명서 11쪽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예비비 일부를 예탁금으로 예치하는 사항으로 664억 8,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과 39쪽 예산요구 설명서 12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 이내 예비비를 계상하는 사항으로 6억 7,4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쪽에 계속비 총액과 연한액은 인쇄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 우리 사업비용 지출에서 인건비가 지금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서 25쪽이고요. 지금 2,264만 원 감액을 하셔서 2억 1,221만 원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인건비 감액 들어오는 예가 별로 없는데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저기입니다. 이제 호봉하고요. 직급이 좀 변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6급 2명에 8급 2명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6급 1명, 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에 대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직급하고 호봉에 따라서요. 인력이 지금 전환돼서 예. 그거에 따른 직급이 변동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 과장님 이하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